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벌써 본격적인 가을이에요. 맞습니다. 차쌤 혹시 가을 타시나요? 가을 타죠. 탈 수밖에 타요? 없습니다. 네. 이게 제 생일이 9월입니다. 오.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의 취업과 아무 관련이 네. 없겠지만 저에게 뜻깊은 날이겠죠. 네. 저는 그 처녀자리 마지막 날이 제 생일입니다. 좀 TMI시네요. 예, 그렇죠. 9월 네. 23일이 제 생일인데 공교롭게도 9월 23일에는 다양한 그 연예인분들의 생일이 함께 있습니다. 일단 배우 심은하 씨 생일도 9월 23일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하이 씨도 9월 23일 생이십니다. 이미주 씨도 9월 23일 네. 생이시고 아이들의 우기 씨도 네. 9월 23일 생이십니다. 네. 그리고 뭐 모닝구 무스의 네. 무스메 여자 일본 걸그룹 멤버였던 네. 고토마키 씨도 9월 23일 생이십니다. 이런 드립 칠 줄 예상하시고 이 질문을 우리 작가님이 신경 써서 준비하신 거겠죠. 저만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은 따뜻하고 가을 네. 타는 남자 차재원 강사입니다. 네. 차쌤도 뭐 취준생들의 연예인이시잖아요. 누가 네. 그런 얘기? 아, 네. 저는 죄송해요. 출연진. 네. 연예인은 이쪽 있고 저는 그냥 출연진. 일개 출연진입니다. 그럼 그냥 가을의 남자로 갈까요? 그냥 뭐 네. 처녀자리 남자 정도. 아, 네.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남자 네. 우리 차쌤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가을에 만드시길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또 도움 주셔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동안은 뭐 많은 기업 네.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 했는데 조금 라이트한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네. 좀 다른 주제들, 좀 라이트한 이슈, 구직자들의 영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 네. 연봉은 일단 좀 많을수록 좋잖아요, 쌤? 그렇죠. 뭐 우리 네.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좀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좀 연봉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고액 연봉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좀 차쌤의 경우 좀 여러 그 취준생들을 만나잖아요. 좀 네네.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연봉이 조금 가장 우선시하는 분들이 제일 많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연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월급 받는 개념의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연봉에 대한 기준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에 대한 정의도 같이 좀 내려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용주가 고용을 한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연봉이라 부릅니다. 연봉은 크게 세전 연봉이랑 세후 연봉으로 나뉘는데요. 네.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을 세전으로 치고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빠진 나머지 금액을 네. 세후 연봉으로 감안을 하게 됩니다. 이 세후 연봉에 대한 계산이 좀 모호하실까 봐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네. 연봉이 1억인 임금자, 일반적인 직장인분이 세후 조정을 받으면 8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를 급여를 받게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구직을 하는 분들이 그 회사 다니면 월에 얼마 정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이제 월 급여. 월 네. 급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연봉이 2천만 원이면 월에 15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요. 3천만 원이면 230만 원 정도, 4천만 원이면 290만 원 정도. 오늘 네. 전체적으로 제 멘트가 점층법이라고 좀 제작진께 죄송하지만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러니까 뭐 네. 어쩌겠습니까? 네. 연봉이 한 7천 정도 되면 월에 한 470만 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에 플러스 알파로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선택하려다 보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연봉적인 부분이 회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많이 좌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쌤 말씀대로 그 연봉하면은 좀 취준생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딱 12로 나눠서 12개월로 나눠서 이만큼 네. 내 통장에 찍히겠거니 했는데 네. 막상 그게 아니라서 조금 네. 혼란스러운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정의부터 조금 해주실까요? 예, 1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연봉의 정의로 제가 일찍이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일을 했던 모든 금액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급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연봉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 전체가 활황기에 있다. 성황리에 있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기본급 플러스 알파의 것들을 더 많이 부여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봉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을 내가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한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진현지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봉에 12로 나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쉽지만 네. 13을 나누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어떻게 계산법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13분의 12는 월에 제급을 합니다. 그리고 13분의 1을 다시 또 2로 나눕니다. 네. 그럼 몇이죠? 26분의 네. 1이 되죠. 그거를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오. 줍니다. 마법 같은 계산 아니겠습니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이 그냥 왼쪽으로 옮겨진 것뿐인데 어쨌든 들어올 돈인데 네. 그걸 또 막 인수분해 나누고 해갖고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 네. 예 연봉이 한 갈래로 볼 수가 있겠죠. 씁쓸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입 연봉 얼마나 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좀 취준생들이 원하는 연봉과 좀 기업에서 주고자 하는 연봉이 좀 상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구직자분들이 희망하시는 연봉은 네. 월급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인플레가 고도화되는 이때 월에 못해도 380에서 400은 받아야지. 네. 예, 그거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7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습 기간 3개월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간에서의 받는 급여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은 고고 익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에 네. 실제로 기업들은 초임은 높여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좀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새해 전 연봉을 좀 네.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해 전 연봉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깎이면 세후 아까 제가 네. 계산해서 말씀드렸듯 새해 전 연봉이 1억이면 네. 세후는 8천만 원대 중후반이다라는 계산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나갈 돈이 좀 나가지는 걸 감안한다면 월급으로 판단을 하시기보단 총 연봉으로 어느 짐작으로 어림짐작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겠고요. 네. 갈수록 이러한 갭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봉은 어떻게 뭐 줄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기타 복지 포인트 아니면 기타 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나쁘지 않다라고 네.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제가 뭐 특정 어떤 기업이라든지 분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즉 돈으로 이걸 받으면 좋겠지만 돈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메워드리고자 하는 회사들의 노력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요. 기업 좀 대부분의 기업에 좀 네. 일반적인 기업에 네. 좀 초임 연봉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글쎄요, 이게 네. 산업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융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작년도 취업 포털 사이트의 연말 기준으로 네. 하유투자증권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면 부장직급 미만의 정규직의 네. 평균 연봉을 의미합니다. 네. 신입 초입으로 넘어가면 조금 성격은 다를 텐데요. 공공기관들 중에도 신입 초입이 높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만 임직원 전체 평균 보수가 낮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급을 하더라도 연봉의 상승폭이 네.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일반적으로 좀 네. 전체적인 평균 연봉이나 신입 초임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IT 기업의 엔지니어 직급이라든지 네. 혹은 플랫폼에서 빅테크 기업에서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특정한 특수 직무들에서도 많은 보수를 좀 받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친숙하게 익숙한 네. 그런 뭐 소비재, 유통 회사들의 경우는 업무 강도는 비슷하더라도 네.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수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첫 쌤은 좀 CJ E&M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쌤이 처음 입사하실 때 네. 그 솔직히 말해서 이 연봉에 대한 중요도가 네.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네. 정도 됐나요? 울어도 네. 돼야 생방송 중에 네. 눈물이 갑자기. 네. 예, 근데 사실 처음에는 가능성, 네. 참 여러 생각이 지금 이 생방송 와중에도 어떤 단어를 내가 지금 이 방송에 써야 정상적인 적절할지. 송출이 될까 지금 네. 걱정이 많이 되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어쨌든 입사할 때만 해도 어떤 사업의 성장 가능성, 네. 발전, 회사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이 좀 더 중요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솔직하게 그때로- 맞습니까? 그쵸. 네.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이 막 부들 좀 떨리고 네. 있죠. 근데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연봉도 고려하진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점을 뼈저리게 강하게 느끼게 되네요. 그럼 몇 순위로 고려하실 생각이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면은 2순위 정도. 2순위 정도. 이전에는 한 4순위, 5순위 정도였는데 2순위 1순위는 정도. 뭔가요, 그러면? 1순위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네. 좀 경쟁력 있게 오래오래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캐스터님한테도 이 연합뉴스 TV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공감 못하시는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역공.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네.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연봉이라는 것이 연봉이 높은 곳이 무조건 좋은 곳입니다라고 호도하려고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구직자분들의 어떤 그 연봉이 아닌 다른 기준들로 기업을 선택하는 선호도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연봉은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시기가 오겠지만 처음부터 연봉이 좀 낮게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혹은 연봉을 더 많이 내가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기 그리고 기업들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낸다거나 어려워하실 것까진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쌤이 차슈라고 하시죠. 차쌤이 CJ E&M 네.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글쎄요, 좀 뭐다 많은 얘기했는데 뭐 취준생들이 어떻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좀 높은 편인가요, 연봉이?
절대 높진 네. 않습니다. 예, 일하는 강도에 비하면 높진 않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떤 기업의 연봉은 검색을 하면 임직원 평균 연봉은 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인센티브가 좀 더 활성화가 되거나 복리후생적인 측면의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겠죠. 예, 네. 활발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고 뭐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 시시각각 변해가는 요즘에 생각을 한다면 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어떤 입사를 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쌤 말대로라면 좀 기업이 유명하다고 해서 연봉이 다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짠 기업도 있나요? 짠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정 기업을 뭐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주로 이제 뭐 마트 기업들 혹은 뭐 과자나 뭐 식음료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소비재 제조회사들의 경우는 업무의 강도가 좀 높은 편이지만 네. 신입 초임이라든지 주니어 직급까지는 어느 정도 연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성과가 많이 높게 드러나거나 한다면 내가 부족한 기본급의 연봉 못지않은 추가적인 보상을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점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연봉이 그럼 높은 편인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증권회사들도 덜어 있겠지만 네. 이 연봉을 신입 초임과 구분해서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 그리고 뭐 증권사나 투자, 인베스트, 뭐 IB 직무들이 포함된 그런 곳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초임 수준은 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좀 전체 임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따져보고 본다면 산업 내에서 탑 티어를 찍은 기업들이면 대부분의 B2B 제조회사들은 어느 정도 높은 연봉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뭐 건설사도 있을 것이고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IT 기업들은 역시나 네.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수준의 높은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도 오픈이 되어 있지만 뭐 특정한 지역의 지방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뭐 네. 연봉이 1억이 넘는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요. 물론 이제 임원 포함의 연봉이겠지만 그런 연봉이 1억이 넘는 공공기관들도 제법 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매출액과 규모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연봉 수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건 임직원들이 잘한 탓도 있지만 네. 산업의 발전 가능 정도 그리고 투자를 받은 정도들에 따라서 기업이 어느 정도 높게 가치를 측정받았기 때문에 네.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뭐 네임드 기업,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이거나 뭔가 주식의 어떤 뭐 상장된 정도, 그밖에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지표 단면만으로 그 기업에 대한 연봉까지 다 뭐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건 네. 조금 조금은 안타까운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차 쌤이 조금 전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연봉만큼 중요한 게 또 성과급이잖아요, 쌤. 네네. 좀 기본급이 작아도 성과급이 조금 만족이 된다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럼 차 쌤이 보기에는 좀 취준생들 편에 서서 봤을 때 좀 알짜배기로 네. 기본급이 작고 성과급이 조금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네. 성과급이 조금 적더라도 기본급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이거는 뭐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 직업인으로서 드려야 될 답이 있고 사회생활을 좀 더 해본 사람으로서의 답이 나뉘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들려드릴까요? 되게 저 재밌으시네요. 솔직한 게 먼저 좋아요. 솔직한 게 먼저 네.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나와본 제 입장에서는 네. 성과급은 높지만 기본급이 성과급은 높고 기본급이 낮은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자 취업 시장에 뛰어드신 여러분께는 네. 그래도 기본급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침이 되면서 성과급은 뭐 언젠가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현재는 네. 좀 어느 정도 뭐 다양한 대외 악재들이 있는 시기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본급이 보장되는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선택은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직자 한 분 한 분마다 본인의 최종적인 커리어의 끝이 직장에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사업을 하고자 일정 부분 특정 산업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네. 살아간 뒤 자기의 커리어를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들여오겠다라는 분들도 좀 생각보다 덜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기본급이 뭐 높고 성과급이 네. 낮고 일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보단 조금은 업무가 다각도가 되고 네. 다채롭게 흘러가면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개인에겐 또 보탬이 되는 거니까요. 네. 둘 다 맞는 것이니 잘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무래도 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 취준생들에 있어서는 영리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쌤. 네. 좀 연봉이나 복지, 뭐 근속 연수,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서 10년 뒤, 뭐 20년 뒤 좀 커리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취준생들에게 좀 말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쌤. 이게 아무래도 그 한 상황에 좀 몰입이 되다 보면 네.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를테면 뭔가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알만한 기업, 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들으면 알만한 네. 기업에 가야만 내가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네. 좀 더 매몰될 수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10년, 15년 뒤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사하고 3년 뒤, 4년 뒤에 내가 해당 업계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는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컨설팅 펌에 내가 입사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컨설팅 펌에서 하는 일이 입사 1년 차나 4년 차가 큰 차이가 없는 네.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것들, 일을 하는 기능과 행동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지 이런 성향적인 측면들도 무시 못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방면으로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분 중에 네. 게임 기업의 한 중견 사이즈의 게임 제작 회사에 게임 PD로도 입사를 했고 또 삼성 화재의 영업 관리자로도 입사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게임 업계에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인데 네. 그럼 둘 중에 어딜 갈 거냐면 당연히 게임 PD를 선택할 줄 그쵸. 알았는데 삼성 화재에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네. 지금 영업 관리자가 되셨거든요. 만족도 높게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사실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두 번째 기준은 내가 현실적인 측면으로 내 직업의 커리어를 스타트를 쌓는 게 맞는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어느 정도 다가가고자 하는 내 커리어의 종점에 다가갈 수 있게 과감하게 도전을 할 건지 둘 다 맞는 도전인데 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연봉, 복지, 뭐 근속 연수, 업무 강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네. 해당은 되지만 업무 강도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배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 그분이 다 네. 그분 없으면 그 회사 안 돌아가는 거라고도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업무 강도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이렇게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을 하기보단 여러 고민과 내용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희망하는 네. 기업 혹은 지원할 기업들을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본인의 가치관이랑도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없어도 되는 요즘 세상이라고 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좌우명을 장만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겁니다. 오피셜한 좌우명을 의미합니다. 네. 좌우명이 결집된 집단이 모여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단에 들어가려면 이번 기회에 좌우명을 장만하는 것도 좋을 네. 겁니다. 좌우명이 솔직히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구직자분들 만나면 좀 뜨끔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죠. 라는 그 말을 좀 이렇게 키워드화하고 이번 기회에 내 가치관으로 좀 내재화하는 것도 네.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 작업이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막 오글거리고 네. 좀 부끄러우시면 그렇게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나만의 세팅 기준으로 네. 오피셜한 나만의 가치관 정리해보는 것도 네. 필요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 확실히 됐어요. 좌우명을 장만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진행 잘하시네요. 네. 멋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채 그리고 좀 틈틈이 뜨는 이런 수시 채용을 앞두고 계신 네. 취준생분들께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쌤. 예, 오늘 뭐 조언을 연봉 이야기 하다가 조언 드리게 되어 좀 송구합니다만 연봉만이 기업 선택 기준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업 선택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취업 시즌에 맞게 도전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틈틈이 뜨고 있는 수시 채용의 기업들 놓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죠? 너무 연봉만 생각하지 말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또 가치관도 좀 재정립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 주변에 근데 그래도 연봉이다 이런 친구들이 많긴 하죠.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는 많았는데 조금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네. 어차피 초임이 좀 낮더라도 이직이라든지 네. 그 기업 내에서 좀 빠르게 진급을 하여 연봉을 또 보존하려는 노력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너무 초반부터 높은 연봉만을 바라고 기대하기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초임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 점에 맞게 이해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거. 갑자기 밸런스 게임? 콘텐츠 종료 1분 전에 갑자기 예. 네. 밸런스 게임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네. 이 PD님 의도인가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네, 알아가는 거겠죠.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적게 특화되어 일하고 그냥 적당히 받는 거. 네. 많이 일하고 많이 받는 거. 네. 쌤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많이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의 취지도 그렇고요. 네. 저의 역할도 그러할 것 같으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은 좋은 성취감과 자존감 확보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러한 점들 내 일하는 모습과 태도로 잘 녹여내신다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취지에 맞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모두의 취향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